유령진의 바다낚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얘기했던 그 육물 중에 찌가 있습니다. 그 찌의 부력에 관해 가지고 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때 이 육물 표기를 딱 하고 그 중에 이제 그 찌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갖다가 현장에서도 뭐 2B냐 제로제로냐 G2냐 뭐 뽕돌을 몇 쓰냐, 이 말은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이 찌의 부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낚시를 하다 보면은 그 옆에 있는 친구나 누가 할 때 보면, 야 너 지금 찌 부력 몇이야? 2B? 3B? B야? 제로제로야? 이런 말이 거의 반이에요. 근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이게 전문 용어가 되다 보니까 저게 무엇이냐, 이것을 이해를 갖다가 못 하시면은 이 낚시 방송 보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제 그걸 설명하려니다. 근데 이건 좀 복잡해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낚시 그 도량형 표준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이제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냥 본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약간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이 낚시가 부력 표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요거부터 좀 아셔야 됩니다. 자, 들어갑니다. 우리가 옛날, 지금 현재 그 민물에서 쓰는 붕어 낚시, 그 다음에 떡붕어, 일본에서 넘어온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옛날에 또 자꾸 옛날 하니까 늙은 사람 같이 보이는데, 마음은 그렇게 안 늙었어요. 제가요. 막대찌를 쓰던 우리나라 그 시절이 있었어요. 한 20, 30년 전에. 그때 쓰던 부력, 찌부력이에요. 이때 떡붕어도 부력, 막대찌도 부력. 요때는 뭐가 나야 되냐면, 이제 뭐 전부 다 요것도 1호, 2호, 뭐 3호 기억나요. 자, 여기까지는 딱 됐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그 현장에서 쓰다 보면 이 구멍찌라고 있잖아요. 도토리 같이 생긴 거. 그 구멍찌에서 쓰는 부력 체계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나가냐? B, 2B, 3B, 4B, 5B, 6B.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로 빠져버리냐면, 여기에 0.5호 갔습니다. 그리고 0.85, 그리고 1호, 2호, 대략 3호까지가 이 구멍찌의 그 세 개예요. 그래서 요거를 비교를 딱 할게요. 비교를. 그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그 방송 중에 B가 뭐고 2B가 뭐고 하는 거를 여기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쓴 글 있죠. 이게 척간법에서 나온 겁니다. 옛날에 뭐 몇 푼, 몇 냥, 몇 돈 이런 거 있죠. 이거 전부 다 척간법이에요. 고대 중국에서 나와 가지고 한국과 일본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일본 몇 돈쯤, 또 뭐 일본 말로 뭐 몸매란 단위 쓰잖아, 이게요. 요거는 좀 틀려도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말은 틀려도 호환성이 다 있어요. 이렇게 비슷한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말만, 표기법만 이렇게 틀린 것이 있거든요.
이걸 통틀어서 이제 척간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멍찌에 와가지고 요 클래스 이거는 이 척간법하고는 완전히 관계가 없어요. 별도로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 B보다 더 작은 것이 1, 2, 3, 4, 5, 6, 7, 8, 9, 10까지 가요. 그래서 요거를 1호, 2호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1호하고 이거 2호하고 여기에 있는 1호하고 여기에 있는 2호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1호 해봤자 0.4g이에요. 0.4g인데 이거 1호는 3.75예요. 같은 1호라고 말을 쓰는데 0.4g하고 3.75하고 이게 말이 맞아요? 이게 안 맞는다고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이제 많이 헷갈리다 보니까 일단은 붕어 낚시 때는 뭐 1푼은 얼마다 뭐다 이렇게 쓰거든요. 붕어 낚시의 찌들은 지금도 이 말을 많이 써요. 뭐냐면은 민물 붕어 낚시는 지금도 낚시점에 가면은 그 뽕돌 몇 푼짜리로 달아드릴까요? 이 찌는 몇 푼용입니다. 뭐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1호가 있고 요새 약간의 좀 이제 다른 거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낚시 잡지사가 인증한 제가 그 표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민물 붕어 낚시용 뽕돌 민물용 붕어 업체 90%가 따르는 기준 해가지고 1호가 2g이에요. 1호가. 그런데 척간법에 있어가지고요 1호가 원래는 3.75g입니다. 이거 재밌어요. 금 한 돈. 우리가 금 한 돈이라 그러잖아요. 요게 3.75g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막대찌 1호 3.75g. 전부 다 1호는 금 한 돈의 기준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멍찌에서도 1호는 3.75g인 거예요. 그럼 2호는 3.75 곱하기 어떻게 되나? 2예요. 이건 곱하기 3. 요거는 3.75g 곱하기 2, 3 하고 나가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가 보통 구멍찌 해가지고 찌낚시하는 아와조법. 그러니까 그거를 쓰는 거는 대략 제로 뭐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B, 2B, 3B, 4B, 5B에서 끝나버려요. 6B도 거의 안 써요. 근데 5B는 척간법에 0.55하고 구멍찌의 5B는 같습니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귀찮게 이거하고 똑같이 맞춰버리지 왜 구멍찌는 별나게 B를 쓰냐? 왜 그러냐면요. B가 0.55g이에요. 2B. 그럼 곱하기 2하잖아. 절대 2가 아니에요. 0.2g이 높아집니다. 요 2B가 0.75g이에요. 그럼 3B는 뭐냐? 0.95g.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는 전부 다 0.2g씩 차이가 나는데 3B에서 4B로 딱 넘어갈 때는 또 이 기준이 또 틀려져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해가지고 여태까지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팔아버리니까 내가 메이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이게. 왜? 순서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호환성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바다의 0.4B 보면요. 여기까지 0.95 났죠? 4B 들어갈 때가 1.20이에요. 그램이. 그럼 여기다가 2g을 하게 되면 원래는 0.15g으로 가야 돼. 1.15g으로 가야 된다고. 0.2%. 여기서부터 틀려지는 거예요. 5B는 0.5, 척간법에 쓰는 쉽게 말해가지고 3.75의 반. 3.75의 반이니까 0.5잖아요. 1.85g. 느닷없이 여기서 숫자가 변한 거예요. 5B는 1.85. 그러니까 자, 정리할게요.
이건 싹 지우고 정리할게요. 척간법은 나중에 인터넷 검색하세요. 근데 B 0.55g, 그 다음에 2B 0.75g, 3B 0.95g.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B지가 있어요. B지가 이렇게 딱 있을 때 이 밑에 0.55g 정도를 달았을 때 여기가 찰랑찰랑한 제로 기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2B는 여기에 0.75g. 뭐냐면 나중에 낚시를 하다 보면은 뽕돌이 무거울수록 뭐가 있냐면은 파도가 치든 뭐든 간에 어떤 그 안정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조류의 속도든 뭐든 해가지고 내가 그 식자재가 이렇게 있을 때 보면은 똑같은 식자재 10명한테 줘도 그거 가지고 만들어 나오는 요리의 맛이 다 틀리잖아요. 바로 그런 걸 조정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미 만들 때 자, B는 0.55 뽕돌을 달아라. 그 다음에 2B는 0.75 뽕돌을 달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3B는 몇? 0.5를 달아라. 그 다음에 5B는 몇이냐면 이게 0.1로 튀었는데 균일하게요. 4B, 5B 여기서 튀는 거는 틀려요. 그래서 이거는 외울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거기에 맞는 뽕돌을 갖다가 주머니에다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빌어먹게도 말이에요. 이게 척간법을 그냥 쫓아갔으면 머리 안 아픈데 이걸 만들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B도 크다 0.5도 또 그 밑으로 B가 딱 있으면요 또 제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로는 뽕돌 안 달잖아요. 그런데 이걸 좀 조정을 하기 때문에 B의 예를 다뤘는데 약간의 뭐 2B인데 요 밑에 요걸 또 달게 쓰기 여기 1, 2, 3, 4, 5, 6, 7, 8, 9, 10까지 있어요. 이게 0.4g이야. 이유가 몇인 줄 알았어요? 그만큼 이 찌낚시는 그 예민하다는 얘기나 그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이제 하다 보니까 대략 요게 요 정도. 이건 0.31이야. 예? 그 다음에 G3 0.25. 이게 어떤 뭐 저거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 제가 보여드릴까요? 제 등 뒤에 보면은 바로 요게 이제 그 구멍찌 낚시의 부력이에요. 근데 그 옆에 보면 뭐 2B하고 1B를 플러스하면 뭐가 된다는 그 어떤 공식 같은 거 있죠. 이게 오키나와의 옛날 그 그레이트 피싱 그 촬영차 갔을 때 테트라포트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서 그 팔던 옷이에요. 근데 오키나와는 이런 찌낚시 안 해요. 근데 거기서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자, 그건 그렇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싶어요. 똑같으면 되는데 이 찌부력을 왜 달리했는지, 왜 구멍찌만은 B 같은 걸 쓰는지를 갖다가 지금부터 설명하고 이 프로그램을 끝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척간법이 아니고 이 B부력 단위가 들어온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1970년대에서 이것도 아니야. 한 80년도에서 90년도 아니면 1990 한 5년 정도 아니면 90년대 초일 것 같아요. 이건 정확히. 요때 우리나라에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찌리깬찌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는 뭐 이렇게 삐찌니 뭐 이런 거 없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척간법은
옛날 중국의 그 1900년도, 1902년 정도 되나요? 뭐 이 정도 될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이게 이제 1세기 정도 전인데 100년이니까 100년 전 얘기고, 그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B란 별도의 그 부력 표기, 이게 또 무게죠. 사실은 따지면은 그 봉돌의 무게가 뭐 0.B가 0.55다 하는 이것은 1990년대로 봐도 2000년도, 2010년도, 30년 전, 빨라야 30년 전. 그러니까 이 척간파모가 70년에 그 세대 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B가 우리나라에 정착된 그거를 갖다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처음에 이 낚시계에서 봤을 때 초창기에 1995년도, 6년도 그때 우리나라에 뭐냐면 이제 그 먼저 이 돼지찌가 이렇게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찌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귀가 돼지 귀같이 생겨가지고 이게 제주도에 상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 찌에 제가 이제 이 찌낚시에 미쳤던 그 시절이기 때문에 이가 궁금해가지고 이걸 제주도에서 판대요. 비행기 타고 내려갔잖아요. 그 당시가 1994년도인가 막 그랬을 것 같아. 이 돼지찌 구하러. 유행이었었어요 그때. 찌가 이렇게 귀가 이렇게 그 돼지기가 펄럭펄럭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 찌였는데 그때 당시 이제 이게 있었고,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제 구멍찌라 그래가지고 지금의 이제 구멍찌가 이제 들어온 걸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왜 B인지 B가 왜 뭐지 그런 거는 별로 몰랐어요. 그런데 부산에 이 만원 낚시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이게 초창기 만원 낚시인데 여기서 이 찌를 갖다 수입을 한 거야. 찌리깬에서요. 찌리깬에서 수입을 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일본에 가가지고 도매상에서 수입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찌는 뭐 B다, B다 뭐 이거는 좀 알겠는데, 이게 뽕돌 대신에 수중찌라 그래가지고, 수중찌요. 물 안에 있는 찌래요. 그러면서 B찌에는 마이너스 B에 수중찌를 쓰면 된다는 거예요. 커요. 왜냐면 이 나무에다가 납을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납봉돌 B하고 무게를 맞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중찌였는데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놓은 거예요. B면 되지. 이게 엄청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국내 이 찌를 파는 집에다 전화를 일일이 다 해가지고 물어봐도 명쾌하게 대답해 준 사람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럼 마지못해 이걸 어떻게 알아야 되나 했더니 그 수중찌 자는 요만한 수중찌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그 뒤에 보니까 그 찌리깬 뭐 이렇게 일본에 있고 그 밑에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전화를 걸었잖아요. 일본 찌리깬에다가. 그때 왜냐면 제가 저기 그 자동차 부품 공장 그런 데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본 말을 그때 어쩔 수 없이 배워야 됐어요. 그 엔지니어로서.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런 일본 말 가지고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죠. 너희들 그 수중찌라고 하는데 거기 마이너스 왜 붙였냐? 저는 아주 그냥 대단히 큰 뜻이 있는 줄 알고 좀 물어봤는데 대답 간단합니다. B찌예요. 여기 수면 위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면 여기서 찌들이 다 논다 이거예요. 그런데 수중찌는 이 밑으로 내려간대요. 수중찌 마이너스 B. 물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여준 거래요. 답이 그거였어요. 그거를 갖다가 아는데도 재밌더라고요. 그 단어 하나하나의 그 뜻을 갖다가 찾아가는 것도 이 낚시의 묘미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찾은 게 뭐냐면은 그럼 B란 건 왜 붙였냐 하는데, 그거는 그때 당시 그 1990년도 초나 80년도 그 후반 때 이게
이 찌가 생긴 데가 파생이 돼서 나온 게 아와조법으로 인해 가지고 도쿠시마 현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대답해 준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파기 시작한 거예요. 막 이 사람 저 사람 제가 아는 스승들 다 해가지고 조합. 그다음에 일본의 그 야후에 들어가 가지고 막 쫙 역사 같은 거 뒤져가지고 이제 알아낸 사실을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알아야지 이 찌 부력에 대한 역사를 아니까요. 그리고 국내 지금 뭐 와가지고 써놨던 것이 틀린 게 많아요. 이 자리에서 제가 수정을 드릴게요. 첫째, 현재 한국에 알려진 것은 제대로 B는 뜻은 뭐냐면 산탄총알 있죠. 산탄총알을 보면은 이 단위가 있어요. 근데 이게 독일 단위도 있고 이제 미국 단위도 있고 영국 단위도 있고 호주 단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영국하고 호주는 비슷해요. 그래서 산탄총알 이렇게 보면 영국하고 호주 단위를 딱 들어가면 거기에 B탄 또 BB탄 요게 딱 있습니다. 독일, 미국 여기는 없어요. 다른 데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이 일본 애들이 자기네의 어떤 멘토라 그러나요? 그거를 어떤 나라를 주로 삼았냐면 이놈 영국을 삼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된 상태에서 일본의 그 아와 지역, 옛날 지명입니다. 아와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와 조법이고, 그때 당시 이 아와 지역 도쿠시마 현에 있는 이 낚시인들이 막대찌를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탁구공 뭐 사과 많은 거 그거를 던져가지고 가운데 구멍을 뻥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그 줄을 이제 통과를 시킨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낚시방을 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딱 시킨 상태에서 사람이 올라가 가지고 낚싯대를 갖다가 이렇게 탁 들고, 그 다음에 이쪽 한 손 가지고는 쏠치 있죠. 그걸로 밑밥을 그냥 퉁퉁퉁퉁퉁퉁 날려가지고 밑밥을 이렇게 떨어가지고 한 손으로는 낚시 들고 한 손으로는 이렇게 그 밑밥을 들이는 이 낚시를 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멍치인데 그때 당시는 척감밥에 쓰이는 납을 쓰는 게 너무 커요. 조그만 게 필요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바로 나온 게 뭐냐면 산탄총알 B 또는 BB 요 녀석을 가지고 여기다가 박은 거예요. 무게를. 그래가지고 부력을 갖다가 줄인 거예요. 이 찌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B찌다, EB찌다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전부 다 수제급으로 그렇게 했대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게 낚시가 고기가 잘 낚이니까 항상 뭐가 잘 발달하게 되면은 이때는 상술이 꼭 쫓아온다고요. 아니면 본인이 이제 그걸 팔던지.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만들고 삐찌를 만들고 하다가 이제 그 뽕돌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요. 전문 뽕돌이에요. 그 뽕돌이 이름을 붙여야 돼. 그러니 여기 딱 해보니까 찌는 이거고 요렇게 조그만 걸 쓰는데 이 척감법에서 쓰는 봉돌의 무게는 얘하고는 좀 맞추기가 어려웠어요. 너무 작아서. 그래서 이제 새로 시작을 한 거예요. 저기 얘기는 맞았어요. 근데 좀 오도가 된 게 좀 있습니다. 뭐가 오도가 됐냐? B는 영국에서 산탄총알로 동물을 하는데 이 숫사슴 이게 영어로 벅이래요.
그래서 요거를 딴 거랍니다. 근데 일본 애들도 지금도 요걸 정확히 아는 사람이 아니고 잘못한 거예요. 보니까 제가 최근에 와가지고 이 강의를 위해 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이 숫사슴을 낚는 뽕돌의 제일 작은 게 직경이 5mm예요. 그래서 산타초 하나 12개인가 들어갔대요. 이거는 큰 동물을 낚으려고. 5mm의 그 무게가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쓰는 저희가 얘기하는 그 B탄, BB탄, 요거는 똑같이 요거야 숫사슴이 아니고 이건 새 잡는 총알이에요. 새 잡는 총알이다 보니까 이 벅이라고 쓰지 않고 버드라 그래서 여기에 이 B자를 갖다가 따가지고 들어온 거래요. 그러면 여기에 BB탄 무게가 지금의 EB하고 약간의 그 갭은 있지만 거의 흡사해요. 뭐 0.75인데 EB가 이게 뭐 0.85 정도 나온 거 하나가 요게 유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일본 그 애들이 그 달았을 때 이 새 잡는 총탄의 그 저기 그 쭉 리스트를 보면은 B 그거보다 조금 큰 게 BB 이렇게 있고요. 참새 잡는 거 있잖아요. 그 잡는 거 가지고 우리로 치면 이제 좁쌀 뽕돌이에요. 요게 1, 2, 3, 4, 5, 6, 7, 8, 9, 10까지 가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그 뭐 이거 어떻게 부르냐면은 BBB는 있더라고요. 총포상에 저기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1은 그 저기 그 1철, 2는 2철 이렇게 붙여가지고 자기네들이 있는데 자기 가게에는 1, 2, 3, 4는 없고 5철은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제가 좀 빌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했더니 이 총알을 살라 그러면 뭐 여러 가지 허가증도 있고 뭐가 있고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말뿐이 설명을 못 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요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B, 2B, 3B, 4B, 5B, 6B. 그 다음에 옛날엔 또 2분의 1B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제부터요. 1철, 2철, 3철, 4철 하는 게 이제 나옵니다. 1, 2, 3, 4, 5, 6, 7, 8, 9, 10 다 있어요. 그런데 시중에서 파는 건 8까지만 팔아요. 작아요. 그 포에 보면 일단 이게 0.3이야. 예, 그 다음에 B가 0.5예요. 요것도 줄이니까 이게 0.3이니까 0.4 정도 되겠죠. 지금은 거의 이게 없어. 이게 지금의 G2 같아요. B 밑에서 딱 나오는 게 뭐가 나오면 이 G2가 나와요. 그 다음에 요것도 뭐냐면 1철, 2철 하는데 여기는 G1, G2, G3, G4, G5, G6, G7, G8. 우리가 낚시하다가 그런다고요. 야, 너 거기 뽕들 뭐 달았어? G3 2개 달았는데요. G5 2개 달았습니다. 분납해서. 어떠면은 G5 달았어요. 지금은 전부 다 그래요. 그럼 G5는 대략 0.15g 정도 되니까 그거 2개 달았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는 계산을 한다고요.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게 B는 이제 알았어. B는 이 영국 애들이 그 버드에 B를 달아가지고 했다. 근데 이게 좀 잘못 전달하다 보니까 벅도 BUCK로 해가지고 나가니까 이거다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무게로 견주어 왔을 때는 이 버드, 그러니까 버드 샷이라 그러대 거기서는요. 그 다음에 이 사슴 잡는 거는 벅샷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산탄총 그쪽 세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크고 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뭐 스리브인가 뭔가 있는데 이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벅샷, 버드샷 해가지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제가 봤을 때는 버드샷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국내에 들어갔을 때 B찌는 벅에서 나왔다는 것보다도
버드샷에서 나왔다는 것이 맞을 거예요. 왜냐? 버드샷에 있는 삐빗한 무게가 EB하고 비슷해요. 근데 그 예전에 제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이 찌를 갖다가 EB라고 불렀는데 옛날 찌 보면 여기다가 BB라고 붙인 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건 정말 기억하거든요. 일본에 가서 딱 보는데 BB가 있어가지고 내가 물어봤거든요. 아니 EB는 뭐고 BB는 뭐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 파는 도매상에 있는 그 뭡니까 사장님이 그랬어요. 같은 뜻이다. 그게 이렇게 규정이 지금 안 잡혀 있었어요. 이거를 G1, G2, G3, B, 4B 이렇게 해서 딱 잡은 회사가 어디냐면은 지금도 그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루트를 따는 뿌리를 찾아가는 건데 이 뿌리를 또 찾아야지 어차피 찌부려가 아니까요. 일본의 그 쯔리켄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낚시하는 사람 중에 쯔리켄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한문으로는 못 쓰겠습니다. 하여튼 연구할 때 연자예요. 낚시 조제다 연구할 때 이거를 일본 말로 요게 쯔리고 요게 캔이란 말입니다. 쯔리켄. 여기 사장님이 다나카 사장이었어요. 지금 명인이고 70 넘었죠. 이제 거의 파순 가까이 가신 분인데 이 회사가 이거를 정립을 확 다 해버렸어요. 나오기는 일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서 한국이고 여기 제주도가 있고 규슈가 있고 그 다음에 본토가 있고 시고쿠가 있는데 여기서 아와 즉 도쿠시마에서 이게 나왔는데 요 규슈에 여기 기타 규슈에 있는 쯔리켄이란 회사가 우리 찌낚시에 이 BEB를 싹 정리했어요. 통일을 시킨 거예요. 그 회사가 쯔리켄이었습니다. 이게 쯔리켄에서만 했냐? 아니에요. 쯔리켄이 뽕돌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거든요. 찌 만들고 수중찌를 만들었다고. 쯔리켄이 일본의 다이치 세이코 말은 거창합니다. 다이치 세이코 이거요 한국말로 딱 할게요. 다이 제 1 전공 요거예요. 일본의 제일 전공인 회사하고 쯔리켄하고 여기는 뽕돌 제조회사였어요. 납 우리가 수중찌를 만드는데 마이너스 B다 못하는 거 우리가 이거 너희 찌 이거 우리하고 같이 통일하자. 너희 따라가고 우리 따라가면 헷갈리니까 요 두 회사가 서로 손을 잡고 통일을 시켰어요.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치 세이코에서는 아까 같이 그 산탄총알 1, 2, 3, 4 해가지고 밑으로 조그만 거 만들었는데 요게 문제야. 쯔리켄에는 B까지는 B 이상은 수중찌가 됐는데 마이너스로요. 그 이하는 역시 제일 전공에서 나오는 걸 갖다 썼거든요. 다이치 세이코에서. 그러면은 B 밑에 있는 이거 1, 2, 3, 4, 5호 그때 1호라고 불렀어요. 2호. 그러면은 척간법에 나오는 1호가 3.75g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 우리는 어떻게 1호인데 구멍찌에 1호 뽕돌이야. 구멍찌에 2호 뽕돌이야. 이랬어요. 이게 안 붙어버리면 척간포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호로 나가니까. 요렇게 나오다가 한 2년 뒤에 어느 날 갑자기 이 앞에 딱 G라는 표기가 붙어가지고 판매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호기심, 궁금증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직접 내가 아주 그냥 쯔리켄의 다나카 스승님한테 전화했죠. 그 G는 왜 붙으셨습니까? 어느 그 기준에서? 간단. 총알 아닙니까? 산탄총알. 거기서 따왔대요. G를. 그리고 걔네들은 뭐냐면 동그란 걸 다마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옛날에 구슬치기를 다마치기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지르는데 이걸 갖다가 이 뽕돌을 얘네들은 뭐라고 부르면 자꾸 간담하고 부르더라고요. 간담아 3호 뭐 이런 식으로. G3란 걸 간담아 2호 붙였다고, 간담아 5호 붙였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건을 일본 사람 발음은 간으로 나오는 거예요. 담아는 총알. 그 뜻입니다. 여기까지도 왔어요. 그러다가 또 웃긴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 당시 이제 찌의 그 라이벌 회사가 하나가 다 일본에 생겼어요. 찌리깬 다음에 이게 대형 회사예요. 그 소형 회사도 많은데 딱 한판 하자는 회사가 또 붙었다고. 이제 기자꾸라는 회사예요. 기자꾸라는 사실은 이제 그 찌회사니 이런 것보다도 유통회사였어요. 낚시 이렇게 하는 그 물품들을. 그 회사가 손을 대가지고 또 찌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밑에 있는 이 뽕돌까지 다 달았는데 크기가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찌리깨는 찌만 만드는 회사였고 기자꾸라는 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 기자꾸라가 좀 더 크지 않을까, 뭐 사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느닷없이 무게는 같은데 J1, J2, J3 지금도 있을 거예요.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아이고 이거 아니다. J4, J5 해가지고 똑같이 나오는데 J가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헷갈린 거예요, 한국에서. 야, J3하고 찌리깨의 G3는 도대체 누가 맞는 거야? 이런 얘기가 이제 막 터진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제 호기심이 또 터졌잖아요, 또. 그냥 G로 해가지고 먼저 우선한 사람이 치고 나가면 그냥 쫓아가주면 되는데, 아니, 느닷없이 J3, J4로 나오니까 또 헷갈린 거야. 그래서 일일이 그 J1에서부터 J10까지 또 G1에서 G10까지 다 맞춰보니까 어라? 그람수가 같네? 무게가 같네? 근데 왜 만들었지? 라이벌이다 보니까 가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건 어디서 났냐? 은단 있죠. 곱봉돌이 딱 은단알 같이 생겼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은단을 일본에선 진탄이라고 불러요. 아니면 진단. 그 은단의 앞글자 요 발음대로 가면 요게 J로 나가는 거예요. 진탄. 그래서 J를 붙였대요. 빌어먹을 참네. 정말 알고 나서 신경질 짜증은 이때는 확 나버리더라고요. 그냥 같이 가지가. 뭘 또 J야. 그래 한때 또 뭐 J2 해가지고 그때 좀 지나가지고 요게 2000년 좀 넘어서 막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우리나라에는 이게 기준이 없다 보니까 설왕설래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디서 기준이야? 조금 틀려. G3가 조금 무겁더라, J보다. 뭐 이래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뭐 이상한 거 가지고 따지고 그랬어요. 결국은 같다. 정리합니다. 이 아시죠? 이제는 이 척간법이 아닌 구멍찌는 G8부터, 물론 9하고 10도 있지만 이건 안 쓰니까 6B까지. 근데 그 중에 5B가 재밌어요. 5B는 척간법의 0.5호나 이퀄 같다. 그리고 나서 0.5 가고 그 다음에 찌를 갖다가 이렇게 구입을 하면은 이렇게 부력 표기가 나와요. B, 00 뭐 이런 식으로 부력 표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력 표기가 딱 가다 보면 0.5호, 0.5호, 그 다음에 0.85, 그 다음에 1호. 요거는 또 이제 척간법을 구멍찌에서 이렇게 씁니다. 그럼 대략 요 정도면은 이 구멍찌에 쓰는 그 부력, 그 다음에 구멍찌를 쓰면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언어 소통을 할 때, 야 너는 지금 뭐 쓰냐? 낚았어요? 그럼 꼭 물어봐요. 찌 뭐 써 지금? 그러면 3B
뭐 쓰냐? 그러니까 제로 이거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척간법과 그 다음에 구멍지 B에서부터 쫙 가가지고 5B, 6B, 그 다음에 한 1호까지 아주 이 척간법과 이제 연결되는 것. 그리고 항상 1몸매다, 뭐 일본 사람이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한 돈이다, 그 다음에 1호다 하는 척간법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금 한 돈 3.75가 기준이라는 것.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구멍찌는 별개대로 움직이더라. 산탄총에 버드샷, 새 잡는 총알에 B하고 BB탄에서의 무게에서부터 그 아래 더 좁쌀 같은 1철, 2철, 3철 여기서 파생되었더라. 그렇게 알면은 좋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이상한 거 있지 않아요? 왜? 지금 제가 설명을 안 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어떤 분은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왜 가장 중요한 거 설명을 안 하냐? 뭐냐면은 제로지, 제로지, 3제로지. 또 여기에 마이너스 제로라는 것도 있어요. 또 제로씨라고. 이 제로씨의 요 군 확 맞춰볼까요? 이 족속들, 이게 또 머리 아프거든요. 그래서 족속으로 이렇게 그런데도 재밌어요. 근데 주로 요즘 많이 쓰는 게 옛날에는 막 B, 2B, 3B에서 놀았는데 최근에는 이거 가지고 놀아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면서 민병진의 바다낚시 찌푸력에 대한 정리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